한국은 분주한 도시 생활과 고요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결합된 비교적 작은 나라입니다. 한국을 여행하면 한국의 양면을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다들 한국으로 달려가는구나. 한국으로 파견된 독일인이 미친 듯이 웃던 이유. 네. 뭐라고요? 제가 한국에 가게 되었다고요? 여기 갑작스러운 한국 발령으로 매우 기뻐하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리아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 근무를 보낸다 고해서 지원했는데요. 분명 일본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만 한국으로 발령을 내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회사에서는 원래 일본으로 가야 할 인원이 꽉 찼고 대신 저번에 한국으로 파견 보냈던 인력이 모자라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갑자기 바꾸는 거라 너무 미안하다며 대신 고급 숙소와 자가용까지 지급을 해준다고 했어요. 저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뀐 것도 너무 좋은데 회사에서 이런 지원까지 해주신다고 해서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회사에서 친한 동료분들은 제가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저만큼 기뻐해 주시면서 끌어안아 주시고 난리도 아니셨습니다. 사실 일본 파견을 신청한 것도 한국이 가까워서 원했던 것이고요. 일본에서 지내면서 자주 한국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지금 30대 초반의 나이이지만 벌써 10년 전부터 한국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엑소라는 그룹이 활동을 할 때부터였었는데 그 멤버들이 너무 좋았어요. 가창력이나 춤까지 완벽한 가수라서 앨범이나 포토카드를 엄청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들에 대한 마음이 조금 식었지만 그들 덕분에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한국을 누구보다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독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매력이 넘치는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도 한국에 가본 적은 없네요. 바빴던 것도 있지만 제가 아직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해서 두려운 것도 컸거든요. 사실 제가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타고 가보는 나라가 한국이라니 너무나 꿈만 같아요. 심지어 회사에서 한국으로 발령을 내준다면 업무를 하면서도 한국어를 자연스레 습득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떡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경우인가요? 정말 상상만 해도 신이 나더라고요. 과연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 밤에 여성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하고 독일에서 본 적도 없는 새로운 음식들이 많이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한국으로 가야 할 날짜가 되었고 독일에서 한국의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주재원 파견을 가는 직원은 저 혼자뿐이라서 무언가 외롭기도 했지만 오히려 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면서 회사에서는 사무실과 숙소까지 위치만 알려주었는데 실제로 한국의 지하철은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편리했고 빠르면서도 중심지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정확하게 내려주더군요. 한국은 정말 생각보다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었고 마치 TV에 나오는 부자들이 사는 도시처럼 새 건물과 새 차들이 즐비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오래된 차들이 간혹 보이는데 한국에는 전부 최근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차들이 있었습니다. 아, 확실히 한국은 잘 사는 나라가 맞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파견을 갈 뻔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요. 일본은 경제가 오랫동안 정체된 상태라서 절약이 국민들의 몸에 배어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전부 고급차와 신차, 대형 SUV 등갑 비싼 차들만 있더라고요. 경차는 정말 거의 없었으니까요. 사실 일본을 강대국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고 여겨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회사가 제공해준 사옥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회사가 제공해준 자동차도 현대자동차의 중형차였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공학을 공부했었고 그쪽 계통에서 일하고 있어서 기계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한국의 자동차는 독일의 자동차보다도 오히려 옵션이 많고 굉장히 세심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엔진 출력도 생각보다 경쾌하고 빠릿빠릿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의 도로는 정말 많이 막혔습니다. 평소 운전을 천천히 하는 편인데 옆으로 지나다니는 오토바이를 피하는 것도 무서웠고 급정거나 급출발이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응을 해보니 나름 다닐만 했고요.
현지에 파견 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한국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성격이 급해서 운전을 할 때에 그 성격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접 겪어보니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과도 함께 일을 하며 친해지기도 했는데 업무 처리 속도가 모두 빠르셨습니다. 저는 오늘 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내일 여유를 가지고 하는 주의인데 반면 한국 분들은 오늘 할 일은 저녁에 남아서라도 일을 마무리하시고 퇴근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불이 나게 일을 마치고서 일이 없을 때는 일을 하는 척하면서 다들 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지금 제 앞에 계시는 분께서는 업무가 없으실 것 같은데 계속 컴퓨터로 무언가를 작성하시고 계속 바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저 몰래 어떤 일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지켜보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직원들과 채팅을 하시면서 점심 식사 메뉴를 정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어요? 순간 너무 웃겨서 웃음이 터질 뻔했는데 꾹 참았습니다. 저 같으면 굳이 야근을 하지 않고 시간이 부족한 일이라면 다음 날로 미루면서 일을 할 텐데 할 일은 무조건 일찍 끝내고 남은 시간을 편하게 일을 하는 모습이 한국인의 특성인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한국의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겠고 간단한 한국어 능력도 많이 향상되어 혼자서 어디서든 다닐 수 있는 한국어 수준까지 올라 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문이 터질 때가 있던데 그날이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독일어로 나던 생각이 한국어로 떠오르고 잠을 잘 때에도 꿈에서 한국말을 하고 있고 팀 회식 자리에서도 한국어로 건배사를 하기도 했었죠. 정말 신기하고도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되니 독일에 계시는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부모님과는 매일 연락을 하며 지내는데 사실 처음에는 제가 한국 발령이 났다고 하니 엄청나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믿을 수 없다고 하셨고 일본 발령인 줄 알고 안심했는데 어떻게 한국에 가게 될 수가 있냐고 하시면서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것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위험한 나라일 수도 있다고 하시며 한국에 대해서 가진 편견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 별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유튜브나 여러 매체에서 보여주는 요즘의 한국은 과거에 부모님이 알고 듣던 한국의 모습과는 다르다며 말씀을 드리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유튜브만 보아도 한국의 밤거리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홍대나 건대, 강남 등은 새벽 시간에도 정말 밝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독일에서는 정말 상상치도 못할 일입니다. 문을 연 가게도 거의 없고 여성 혼자 길거리를 지나다니기에는 너무 무섭거든요. 한국은 24시간 문을 연 음식집도 많고 술집이나 편의점까지 밤샘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 혼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홍대 거리를 걷던데 이건 정말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 온 지 몇 주가 지나서야 한국에 대한 걱정을 없애셨고 심지어는 제가 있는 한국까지 직접 와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 저의 집은 회사에서 넓은 평수로 제공을 해주어서 넉넉했고요. 부모님이 오셔도 편안하게 저와 함께 계실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비행기 표를 끊어서 부모님을 오실 수 있게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지 벌써 몇 달이 흐른 지금 드디어 부모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마중을 나가서 제 차로 한국의 풍경을 편히 보실 수 있게 했고 집까지 구경시켜드렸는데요. 정말 웃겼던 게 부모님도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해 두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사우나를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고민이 되었지만 용기를 내서 새 가족이 사우나를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바깥 날씨는 쌀쌀한 날씨여서 뜨거운 사우나에 가기에 적합하기도 했는데요. 각자가 샤워를 하고 사우나에서 만나는 구조가 너무 신기했고 엄마는 유튜브에서 배우셨다면서 수건으로 양머리를 만들어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가마에도 가보고 차가운 이글루룸에도 들어가 보았는데 정말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하면서 무척 신기했으니까다. 사실 독일은 남녀 혼탕의 문화가 있는데 혼욕 사우나 문화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 대체로 거리낌이 없는 편입니다. 사우나에서는 수건을 바닥에 깔고 맨몸으로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한국의 사우나는 모두가 사우나 전용 옷을 입고서 다 니는 것이
독일에서 사우나를 자주 가는 저희 가족으로서는 조금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땀도 많이 흘리고 혈액순환도 잘 되는 느낌이라 피로가 정말 싹 풀렸는데요. 엄마는 또 어디서 그런 것을 알고 오셨는지 한국의 전통 음료인 식혜를 마셔야 한다시며 그걸 주문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훈제 계란도 함께 주문해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 보는 법을 알려드렸더니 요즘 매일 그것만 보시나 봐요. 최근에 독일인이 한국에 가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영상을 보시고는 한국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시고 한국이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시고 놀거리나 볼거리, 먹거리 등에 대해서 오히려 저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 같다니까요. 아무튼 식혜와 계란을 먹는데 두 음식의 조합이 정말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계란으로 목막힘이 생기면 얼음까지 띄워진 시원하고 달콤한 식혜로 그것을 해결해 주었죠. 저희 아버지는 엄마가 가자고 해서 얼떨결에 오신 것 같은데 정말 새롭다고 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표정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르신들한테 듣기로 50년도 전에 한국인이 독일에 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한국이 더 잘 사는 나라가 된 것도 같다고 하시며 제게 독일에서 배우지 못할 것들이 한국에 많은 것 같으니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 사실 저도 몇 달을 지내면서 한국인과 한국에서 배우는 것이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충고가 정말 와닿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우나를 마치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로 했는데요. 마트에 가니 엄마가 정말 눈이 휘둥그레해지셔서 돌아다니셨습니다. 마트에 가니 엄마가 정말 눈이 휘둥그레해지셔서 돌아다니셨습니다. 바로 마트의 시식 코너 때문이었는데요. 시식 코너에서는 삼겹살도 굽고 계시는 이모도 계시고 소불고기와 양념돼지를 굽는 분, 버섯구이, 호떡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두유와 요거트까지 작은 컵에 담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큰 마트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확실히 가족들이 있으니 이런 곳을 오게 돼서 새로웠습니다. 사실 엄마는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것 같아서 계속 거절하시면서 다니시다가 제가 무료인 것 같다고 무료가 맞는 거라고 엄마한테 말씀드리자 지나다니시면서 한 입씩 드셔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음식들이 정말 맛있다고 소불고기가 특히 양념 소스가 괜찮다시면서 집에서 먹어보자고 하시며 집어가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점은 시식을 위해 고기를 구워주시던 한국인 이모셨는데요. 그분은 독일어로 말씀하시는 저희 엄마에게 꿋꿋하게 한국어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 드셔봐 맛있죠? 이런 말씀으로 대화를 하시던데 저희 엄마도 꿋꿋하게 독일어로 방금 먹은 것은 무료 맞냐고 묻고 하나만 사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두 분의 언어를 모두 알아들으니까 정말 웃겨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전혀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고 있는데 서로 말이 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재미를 모를 거예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집에 와서 푸짐한 한식 밥상을 차려서 먹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요리를 해드렸고 부모님은 아주 만족을 하셨는데요. 특이하게 엄마는 아까 그 시식 코너에서 먹던 고기가 더 맛있었다면서 같은 소불고기를 사왔음에도 차이를 느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아까는 더 배가 고프셨나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을 부모님도 좋아하게 되셔서 너무나 기쁘고요.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앞으로도 부모님을 가끔 초대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저희 가족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너무 즐거운 경험들을 해서 한동안 이러한 행복한 기억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트는 시식용과 판매용이 다릅니다. 흔한 상식이죠.